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사TV입니다. 오늘은 대인관계의 어려움, 이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영상 한번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전은 유튜브입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하시죠? 이거 순식간에 덮치지 않습니까? 시간도 오래 안 걸렸죠? 말 하나 그대로 삼켜버리네요. 이거 공포, 이거 최악이 아닙니까, 이거?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지금 왜 보여드렸다고 혹시 대인관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다,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렸는지 혹시 추측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추측하시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추측이 가능하시는 분은 똑똑한 분이시겠죠.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자, 보십시오. 쓰나미처럼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순식간에 밀어닥쳐버리죠. 이 영상을 보여드렸죠. 쓰나미라는 재앙. 쓰나미도 쓰나미겠지만 다른 종류의 재앙들도 이러한 재앙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재앙군들은 순식간에, 짧은 순간에 빠르게 이제 밀어닥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영상을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삽시간 아닙니까? 우리 지금 1분도 안 걸렸죠. 1분도 안 걸렸는데 사람이 뭐 손을 쓸 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엄청난 자연재해의 힘, 쓰나미도 뭐 자연재해죠. 당연한 말이겠죠. 자연재해의 힘 앞에서 사람과의 힘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도저히 손 쓸 방법도 또 없지 않았나. 시간도 시간이지만 순식간에 삽시간에 밀고 들어왔지만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요,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하고 뭐 속도나 이런 스케일 같은 데서 얼만큼 차이가 나고 또 어느 쪽이 더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케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큰 스케일을 찍었을 때는 아무리 영상으로 담아도 이게 다 표현이 안 됩니다. 즉 그 말인즉 현장에 가시면은 현장의 스케일은 지금 보는 것도 화면에서도 작지 않게 보이는데 현장은 이거랑 비교도 안 돼요. 지금 배가 저만큼, 저 큰 배가 저만한 크기로 나올 것 같으면은 현장에 가보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리고 속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속도 또한 저것도 뭐 되게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당연히 하시겠지만은 저 속도는 현장에서 직접 겪은 사람들의 속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속도도 영상보다는 현장에서 빠른 속도 같은 것은 현장에서 직접 겪는 게 훨씬 더 체감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면은 진짜 가공할 만하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만 솔직히 소름이 끼치거든요. 저뿐만 아니고 보통 뭐 감각이 무딘 사람이라거나 제가 허세를 안 부리는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시작할 때도 쓸데없이 허세 부리고 막 에이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실제로 뭐도 엄청난 일인데도 그런 걸 갖고도 끝까지 우기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이걸 보고 뭐 소름이 끼치는 게 당연할 겁니다. 이걸 보고 뭐 여기는 지금 일본이잖아요. 장소가 일본인데 내가 사는 마을에, 내가 사는 동네, 우리 마을에 이런 일이 닥쳤다 생각을 해보세요. 뭐 도로가 다 잠기고 차 다 쓸려가고 뭐 배조차도 맥을 못 추고 건물은 당연히 다 잠기고 건물은 뭐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이거를 직접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 닥쳤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수십 초 만에 1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이렇게 됐는데 체감은 더 빠를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똑한 분들은 다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알아차리셨을 건데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뭐냐면 대인관계라는 게 이렇게 불확실하다는 거죠. 여러분 태평양 바다 보시면 다음에 제가 한번 사진 띄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띄어서 올려드릴 건데 태평양 바다를 보시면 되게 아름답고 또 매끄럽고 그리고 색깔 또한 반짝반짝이고 그렇게 투명하고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곳들이 많아요. 필리핀 근처 바다들도 되게 아름답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바다는 평온할 때도 있습니다. 바다가 항상 이렇게 쓰나미처럼 들이닥치면 오늘은 뭐 이 동네, 내일은 옆 동네, 모레는 앞 동네, 그 다음 날은 우리 동네 이렇게 닥치면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불안과 공포에 쌓여서 사람들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평온할 때는 한없이 평온하면 그냥 어머니 뭐 철썩철썩하는 가벼운 파도 소리는 그냥 어머니 자장가 소리 같잖아요. 여러분이 어릴 때 들었던. 그리고 여러분도 해수욕장 가서 날씨 좋을 때 뭐 햇빛이 쨍쨍 날 때 여름 특기 성수기잖아요. 해수욕장 그때 누워서 뭐 그 파라솔 아래에서 누워서 여러분 즐기시잖아요. 아래에서 누워서 여유 있게 즐기시잖아요. 만약에 쓰나미처럼 이렇게 밀어닥치면 어떻게 그렇게 여유를 갖고 즐기겠어요? 가족끼리도 가고 연인끼리도 가잖아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그런데 이 바다가 한번 성난 얼굴을 하게 되면 아까 보셨습니까? 쓰나미? 뒤집히는 거 보셨습니까? 예측도 할 수 없이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힘으로 사람이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엄청난 속도로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번 바다가 돌변을 하게 되면
이게 인간관계와 엮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 이거를 연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들으면 좀 더 쉽게 체감을 하실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거를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하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도 안 될 뿐더러 한 번 사고가 났다 이러면은 쓰나미 못지 않습니다. 이의 미치는 영향은 쓰나미 못지 않아요. 진짜 괜히 사람들이 고통에 겪다가 연예인분들 보시죠. 연예인분들 자살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제 대인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악플도 있으시고, 악플에 대해서도 있으시고 주변 사람들과 대인관계 때문에 이제 자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연예인들 보세요. 자기가 좀 성격이 외향적인 분들이잖아요. 연예인들 보면은 내향적인 분들은 많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외향적인 분들이고 자기가 남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내 이미지가 내 얼굴이 내 춤이 내 노래가 내 연기가 비춰지는 게 너무나 좋은 분들이고 대중과 의사소통하는 다수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내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사람들이 뭐 나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다 해도 예를 들어서 뭐 A 배우가 이번엔 연기 잘하더라 뭐 길 가다가 그런 소리도 들을 수도 있겠고 와서 사인을 부탁하실 수도 있겠고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다 무리 없이 소화해내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대인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약점이 아닌 강점, 대인관계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그런 분들이 연예계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운동선수 무슨 운동으로서 내가 먹고 살고 싶다 이러면은 그 학교 대표 처음에 운동부에 들어가겠죠. 초등학교는 요새는 빨리 시작하는 게 초등학교도 있더라고요. 뭐 축구, 야구로 시작해서 늦게 시작해도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특이하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이제 중학교 때가 평균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연령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초등학교 때로. 그러면은 학교 내가 대표 선수를 해서 가망이 있는지 다른 학교들하고 해본단 말이에요. 그럼 지역 사회에서 지역 시합들 해보다가 그래서 이제 좀 가망이 있다. 그러면은 잘한다 싶으면은 시대회도 나가고 시대회에서 더 가망이 있다 싶으면은 프로들이 선수들이 나가는 전국 대회도 나가고 그럼 소년체전 같은 데도 나갈 수 있고 뭐 비슷한 게 있으면 그렇게 나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뽑히면서 프로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죠. 그럼 프로 구단에 갈 수도 있고 올림픽에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식이잖아요. 연예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내 학교에서 좀 외모가 괜찮다, 뭐 재능이 있고 소위 말하는 끼가 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내가 뭐 평정했다. 학교에서는 뭐 나보다 나은 애가 없더라. 그럼 학교끼리 또 가서 연기학원을 가겠죠. 지역에 연기학원을 가서 물론 길거리 캐스팅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인맥 캐스팅도 있겠지만 연기학원을 가서 거기서 이제 발탁되는 경우도 많아요. 옛날부터 우리나라 서울 쪽에 보면 유명한 연기학원들 몇 군데 있잖아요. 탤런트 학원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각 지역에서 좀 날린다는 애들하고 경합을 해보는 거죠. 가서 이제 경합을 해보고 안 되면 이제 포기하는 사람도 나는 좀 이렇게 외향적이다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건 그냥 일반인 수준에서였구나. 도저히 이런 사람들이 레벨로 해서는 내가 살아남지를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만두실 거잖아요. 그만두시고 거기서 또 자신이 있는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대인관계 나는 충분히 외향적이고 뭐 나는 각지에서 한다는 애들 뽑아놔도 나는 밀리지도 조금 또 밀리지도 않고 나는 위축되지 않았다. 나는 자신감 그런 애들하고 해도 자신감 있더라. 그런 분들만 살아남잖아요. 맞잖아요. 네, 제 말이.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남는 분들도 대인관계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서 뭐 자살을 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 무슨, 뭐 남하고 무조건 친하기만 하면 된다. 못 친해지는 것은 뭐 그 사람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뭐 주변에 사람만 많으면 인생은 알아서 술술 풀린다. 뭐 사람이 다 알아서 해결해준다. 솔직히 제 주변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제 주변 사람 중에 그런 말 하는 사람 있냐고요?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 특징이 또 그거거든요. 우리나라 장점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좀 비교적 아직까지는 근면성실한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많고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는데 좀 다른 단점도 말씀드리자면 단점만 말씀을 못 드리죠. 왜냐하면 나라마다 장점 단점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점을 말씀드리면 무조건 대인관계 하나면 끝난다.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제 주변도 저도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국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당연히 이런 분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인관계 하나면은 뭐 인생이 알아서 다 해결되고 결국에 이제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인생의 질이 결판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뭐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각각의 뭐 직업도 다 다르시고 그분들 직업도 다 다르시고 이렇게 좀 그러한데 그분들이 공통점이 그렇게 많은 차이점 말고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예, 정답이십니다. 혹시 이걸 생각하신 분, 똑똑한 분들은 또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한 분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부를 일구었다거나
엄청난 출세를 해서 권력자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엄청난 성취를 해냈다거나 도저히 남이 딸 수 없는 특이한 자격증, 어떤 분야에서 뭐 전문가, 스페셜리스트로 불리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진짜 한 명도. 예. 제 주변 분들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앵무새처럼 맨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 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막 그런 책을 숭배에 가깝게 하시고 막 그러시고 하시는데, 왜 그분들 중에서는 성공자가 굉장히 드물고 희박하냐? 그러면은 그분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예, 부와 명예를 가지시고, 죄송합니다. 영상이 잠시. 예, 부와 명예를 가지시고, 정지해 놓겠습니다. 부와 명예를 가지시고 이런 분들이 뭐 굉장히 속출해야지 그게 옳지 않겠나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상하다 생각이 안 되세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서 안 맞으면은 사고방식을 바꿔야겠죠. 예, 사고방식을 바꾸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인관계도 깊고 바다 못지않게 태평양 바다, 인도양 바다, 대서양 바다 3대 바다 아닙니까? 이 바다들 못지않게 깊고, 그리고 이 바다들 못지않게 예측 불허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측을 도저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 바다들 못지않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뭐 허허 하더라도 내일, 특히 요새는 더욱더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더 인간관계 어려움 중 하나를 토로하시는 게, 이제는 10년지기, 20년지기도 없다고 합니다. 오늘 뭐 10년지기, 20년지기였다가도 오늘까지도 내일 돌아서면 그냥 그뿐이래. 예, 그런 대인관계가 지금 더 되어가고 있대요. 더 파편화되고 더 피상적이고 더 깊이 없고 더 superficial하고, 영어로 표현하자면 superficial이겠죠. 예, 더 그런 관계로, 예, 계속 뭐 거칠의 형식, 거칠에 가까운 그런 관계로 계속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가족 아니면은, 가끔은 뭐 가족끼리도 사고 나고 이렇게 해서 뉴스도 나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족은 좀 그래도, 예, 직계 가족은 이제는 뭐 내 가족 아니면은 누가 어떻게 동창이고 이런 것도 뭐 옛날 같지가 않아요, 도저히.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추상적으로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인간관계라는 게 굉장히 예측 불허하고 위험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릴 수 있나, 이거를 직접 이미지를 통해서 한번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렸고, 다음번에는 그럼 네가 실사례를 가지고 와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는 허세, 억지 안 부린다고 했죠, 방송에서. 그래서 객관적으로 객관적 실사를 지금 하나 준비해놨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제가 준비해드린 거로 다음번에 해드릴 건데, 일단 이미지 먼저 보시고 좀 체감을 하시라고, 예, 그렇게 이제 보여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서 끝난 것 같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오늘 한 분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른 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서운해하지 마세요. 차례차례 이제 돌아가면서 제가 한 번에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돌아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싱가포르에 사시는 어느 분,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밝혀드리면은 그분이 좀 부담을 또 느끼실 수 있잖아요. 개인정보나 이런 게 혹시나 불특정 다수, 인터넷에 또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한 말로.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 정보가 노출되는 게 나는 싫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이제 싱가포르에서 그분도 저의 실사례입니다. 제 이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준 실사례이신데, 예, 그분이 제 이론을 들으시고 그분도 이제 인내의 뭐 한계점을 넘으니까 못 참으시겠더라. 그래서 인내 쪽 영상에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그리고 그분이 살아온 세월이 적지 않으세요. 저도 살아온 세월이 적지 않은데 저보다 이제 연배가 위이세요. 그래서 그분도 그게 안 되셔서 여기저기 이제 외국에서도 직장을 여기저기 바꾸시다가 개인 사업을 하시게 됐다 그러시네. 지금은 이제 자리 잡아서 굉장히 좋은 거, 싱가포르 같으면은 법치나 시민 질서, 시민 의식 같은 게 세계 최상위권을 달리는 나라죠. 예, 굉장히,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잘 사는 선진국이에요. 치안도 안전하고, 예, 영어도 잘하잖아요. 아시아에서는 아마 영어 탑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영어도 되게 잘하시고 지성인의 모습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저한테 힘을 주시고, 제가 뭐라고 뭐 구독자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유튜브이고 그런 거에 불과한데 그 저한테 항상 힘을 주시고 좋은 댓글 달아주시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잘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 그리고 그분도 유튜브를 하시는데 그분 유튜브도 제 유튜브보다 더 잘 됐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네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감사하고, 다음에는 약속드린 대로 사회에서 그러면 네가 자신이 없으니까 바다 영상 갖고 와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쓸데없는 뭐 추상적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허세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허세는 없는데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허세는 없고. 그래서 다음에는 사회에서 일어난 바다 없습니다. 다음에는 자연 이런 거 없고 사회에서 일어난 실사례입니다. 실사례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